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빛나야 나 또한 빛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굳은 신념은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겨우 75달러, 수출고 5천만 달러 정도로 텅스텐과 수산물 정도밖에 수출할 수 없었던 어려운 살림 형편으로 보릿고개를 허물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늘의 비열을 따듯 아득했습니다. 미국의 고물자를 팔아서 나라 살림을 꾸려야 하는 딱한 사정이고 달러는 귀해서 대통령이 손으로 헤어서 지출할 정도로 궁색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는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는 드디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원조 경제를 탈피하고 자립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은 드디어 울산의 태화 강변에 국토 종합개발의 첫 고동소리를 메아리치게 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버려진 벌판에는 석유공장과 비료공장의 높은 굴뚝이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실업자와 가난뿐인 나라 형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그 노는 인력을 자원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체의 지방 분산도 바로 그 할 일 없이 허송세월하는 실업자를 자원화하여 그 노는 힘을 투자해서 세계 조류에 낙오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개발은 14세기 때 이태조가 지극히 부분적으로 개발하다만 역사뿐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수천 년 동안 잠자던 국토를 잠으로부터 깨워서 종합적인 개발의 기치를 높이 들어 삼천리 반도의 지도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평에 세워진 시멘트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자원인 시멘트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시멘트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했습니다. 제주도에 세워진 포도당 공장입니다. 인천에 건설된 동양화학 소다회 공장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 케이블 공장과 우풍화학 및 각종 화학 공장, 알루미늄 제련 공장, 봉직 공장, 사료 공장, 직조 공장 등 수없이 많은 공장들이 지방에 세워져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 경제의 발전에 결과를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분배의 균등으로 고루 잘 사는 세상이 되게 하려고 밤낮이 모자라는 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은 계속 기적을 낳았습니다. 태화 강변의 기적에 이어 또다시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구로공단입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수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의 산업은 1964년 수출공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면서 구로동에 이 공업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출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의 건설 역시 공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획기적인 시책 아래 지역의 유휴 노동의 활용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담한 혁신은 새로운 상품 개발로 앞질러가는 세계 주류에 우리도 자신있게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리하여 보릿고개의 험한 줄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는 4천년의 역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들을 쌓아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얻었으며 우리 스스로의 용기와 힘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빈곤을 몰아내고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며 우리의 국력을 해외에 뻗어나게 한 제1차 5개년 계획. 그것은 바로 공업화의 기초가 되는 전력, 석탄, 석유, 시멘트, 비료 등 기간 산업의 건설과 확충이었습니다.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는 제2차 5개년 계획은 바로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얻은 성과를 주춧돌로 삼고 자립의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려놓는 작업인 것입니다. 즉 제철, 기계공업, 석유화학, 농수산 진흥을 이루고 수출 진흥, 고용 증대, 국민 소득의 증대를 실현함으로써 산업 구조의 근대화로 우리가 바라던 자립경제의 터전을 더욱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국력은 넘쳐 흐르고 우리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우리의 70년대 그 청사진은 우선 농촌을 보면 제2차 5개년 기간 중에 영농 기술이 향상되고 장비를 기계화해서 농업의 근대화를 이룰 것입니다. 개간과 간척 사업으로 28만 정보의 새로운 농토가 생겨나며 20만 정보의 경제 정리가 이룩되고 양수장, 저수지 등을 건설해서 전체 답의 70%를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발이나 홍수에도 마음 놓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천후 농업시설을 또한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의 소득은 증대되어 생활의 안정은 물론 농촌에서도 문화시설의 혜택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 처리 공장들이 여러 곳에 쓰게 되며 기업 농가의 지도 육성으로 농가의 소득은 크게 높여질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염원이던 식량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의 농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비료 생산은 이미 자급자족은 물론 제때의 싼 값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게 되며 수출까지 하게 됩니다. 수산업에 있어서는 어로장비의 현대화와 원양어업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어획 꼴을 지금의 배로 높여 어민들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을 더욱 활발히 하며 어업 전진 기지를 확충해서 어로 작업을 크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편 석탄 생산량은 현재 10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이며 전력은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그 수요가 부쩍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전력 생산량은 66년도에 77만 킬로와트에서
71년도에는 210만 킬로와트로 3배나 늘게 되며 그때에는 산간벽지에서도 풍부한 전기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제철 공장이 건설되어 철강제 국내 생산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공업국가로서의 위치가 더욱더 굳혀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발전의 모체가 되는 각종 기계 제작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공업이 이루어지며 특히 자동차는 연간 2만 5천 대의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업화의 기둥이 되는 유료는 현재 약 7배가 되는 20만 바렐의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되어 새로운 연료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 공장을 중심으로 PVA, PVC 등 수많은 석유 화학 공장이 건설되어 석유 화학 시대를 가져오게 하는 일대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완전 계열화가 되어 다 같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 해서 아시아의 빛나는 공업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연간 7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83만 호의 주택과 4만 개의 교실을 건설하게 되며 대단히 도시 건설과 여러 가지 국토 건설로서 쓸모있는 국토를 만들고 교통, 통신 등의 확충으로 우리의 생활은 보다 편리하게 될 것이며 200만 명의 고용 증대로 일할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2차 5개년 계획을 완성하는 70년대에 우리들은 누구나가 안정된 직장에서 크고 작은 주주가 되기도 하고 가장은 가족과 주말을 즐기며 자녀는 씩씩하게 자라고 슬기롭게 배워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국인의 자질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우리의 희망찬 전진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종합평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경제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평가 교수단의 회의로서 이미 작년도에도 1차 5개년 계획의 중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시 1차 5개년 계획을 매듭 짓고 또한 2차 5개년 계획을 확정짓는 이때를 맞이해서 광범하고도 철저한 분석평가를 가하고 있는 바 실제로 현지를 답사한 고려대학교 이창렬 교수는 된다 안 된다 하고 외정 때부터 이것이 아마 작성해서 그랬죠. 그래가지고서 이거 난공사로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단정하는 것도 있었고 또 실제로 21억이라는 게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만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드디어 이와 같은 큰 공사를 했다는 것이 이제 기쁩니다. 근데 꼭 이거 보면 꼭 이제 대만의 시멘담, 성문담하고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한편 교수단 일행은 완공된 사업의 현황과 국민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며 사업 추진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감천 화력을 둘러본 농협대학 교수 최용상 씨는 우리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한편 최 교수는 이러한 발전 시설이 공업에만 쓰일 것이 아니라 농촌 전화에도 이용되어 농촌 근대화를 이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울산 제오비료 공장을 둘러본 중앙대학교 유진순 교수는 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 역시 울산 공업센터군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것은 울산 항만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에 걸쳐 교수단을 인솔한 기획조정실장 최주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종합평가단을 구성한 이유가 1차 개발개혁을 금년도에 효과적으로 매듭을 짓고 그 매듭 지어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또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분석 평가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경제개발개혁의 기초적인 전제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이러한 평가 교수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낱날이 모습을 달리하는 건설의 모습을 둘러본 교수단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새 모습을 극구 찬양했으며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다져져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일행은 제1차 5개년 계획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성공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